대민경제TV 5월 22일 월요일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시기를 소망하는 방송, 그것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에코프로 오늘도 약세 출발이군요. 금양도 좀 오늘 낙폭이 좀 있네요. 자, 소부장들부터 한번 볼까요? 소부장들도 네, 혼조권이군요. 금요일 강세가 오늘 강세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 ISC는 뉴스가 났는데 SKC에 대해서 근데 공시는 아직 안 났죠. 회사 네, 보도의 조회 공시는 답변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ISC는 네, 마이너스 종목별로 혼조군요. 그럼 소부장이 혼조면 IT도 혼조겠죠? 네, IT도 혼조권이네요. 게임주들도 네. 위메이드는 이번에 김남국 의원 때문에 홍역을 계속 치르네요. 좀 잡음이 계속 좀 심합니다. 엔터주들도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분위기고요. 다음에 조선주 소폭 플러스고요. 오늘은 방산주가 좀 플러스군요. 2차전지도 종목별로 혼조권인데 네, 일단은 좀 약보합 분위기가 우세하다. SKC, ISC 인수 추진 SKC가 오늘 광세고요. 네, LNF가 네, 플러스권이고 네, 폐배터리 재활용 쪽도 소폭 플러스권이군요. 네, 전반적으로 혼조권이다. 건설주 소폭 플러스고요. 좀 지금 FNF가 지금 강세인데요. 참. 네, FNF가 중국에서 잘 되고 있다. 참 대단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때 저는 참 의복 업종 참 싫어했거든요. 의복이 옛날에 정말 또 라떼는 말이야 얘긴데요. 신원, 뭐 대현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옷들 회사가 막상 나산 실업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회사가 망하니까 다 악성 재고가 다 드러나서 옷은 참 대리점 나간 거는 팔았다 그랬고 결국 반품하고 보니까 다 엉망이고 이렇게 돼버려서 근데 이제는 막 국내 판매가 아니라 FNF 중국 등을 해서 매출이 1조가 넘는 참 네, 대단합니다. 저는 처음에 MLB 브랜드로 한다고 할 때 MLB가 뭐냐고 그게 뭐 옷에 적당하냐 했는데 네, 모자부터 해서 아주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주말에 뉴스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들은 오늘 좀 소폭 플러스가 조금 무시합니다. 자동차 어떤가요? 자동차도 혼조권이고요. 네, 금융도 혼조권이네요. 그래서 일단 조심스러운 탐색전 지금 코스피는 0.02%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은 0.26%. 오늘 외국인들은 역시 코스닥의 순매도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차분히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을. 오늘도 역시 에코프로는 지금 반응이 봐서는 에코프로 역시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에코프로와 여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차별이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JM은 네 맞습니다. 에베넷을 논노 네 그렇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렸죠. 그때는 막 그런 회사들이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막 해외로 뻗어나가서 해외에서 매출을 조 단위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던 시절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 가지고 그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참 우리
자, 그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거리인데요. 자, 다시 소부장을 한번 볼까요? 소부장이 오늘 한미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오늘 주요 장비 업체들이 소폭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는 동진 세미케미 소폭 플러스고요. 원익 QNC. 네, 그냥 다들 소폭 플러스 수준이네요. 하지만 지난주에 올랐던 관성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고개는 다시 들 것 같은데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IT도 예, 소부장이 뜨니까 IT도 살짝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는 약세고요. 대신에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무거운 분위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중국에서의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가격의 급등, 그게 오늘 시장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지 아직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려질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 중에는 좀 제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좀 돋보였습니다. 군계 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는 일단 출발 분위기는 무겁다. 오늘은 외국인이 양시장에 순매도하고 있고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고요.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많네요, 오늘. 오늘 아침에 지금 방산주 정도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고, 타 종목들은 소부장들도 그렇게 탄력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말 다들 눈치 보는 소강 상태네요. IT는 조금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소폭 플러스고요. 네. 그래서 굳이 지금은 뭐 특별한 시장 움직임이 없다. 다들 지극히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나마 그 중에는 방산주들이 조금 돋보인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엔터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게임주들도 혼조권이고요. (2차) 전지는 좀 마이너스가 우세한 분위기고요. 오늘도 역시 에코프로는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이제 지극히 관망하고 있네요.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주는 어떤 변화가 있는 장세가 될지 제가 데일리에도 썼지만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모든 지표들이, 그래서 그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좀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지표들은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 두실 게 엔비디아가 25일 날 발표가 있다. 네, 요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주에 중국에서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급반등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 2차 전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재 가격 급등 이런 건 아마 시장이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빠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이나 돼서 알려지지 않나 싶은데 점점 알려질 겁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두 가지 정도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9시 11분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이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섰군요. 코스닥 시장은 야무지게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피의 소폭 순매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네, 보합선입니다. 지수는 외국인 소폭 순매수를 돌았으면서 0.06% 거의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코스닥은요, 오늘도 야무지게 파네요. 개장 후 지금 10분 지났는데 벌써 529억. 그렇다면 이 매물이 또 지금 지난주 후반에 에코프로뱀, LNF 이쪽으로 매물이 몰렸는데요. 이리로 매도가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매도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0.3%. 왜냐? 에코프로 BM 시총 1위, 에코프로 2위, LNF 4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빠지고 있어요. 유가증권 치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야무진 순매도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에코프로의 약세가 여타 잊혀진지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얼마나 약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2차전 개인 투자자들 2차 진지에 물리신 분은 일단 눈에 에코프로부터 먼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향을 얼마나 좀 줄어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의 2차 전지 소재 가격 급반등이 그 소식이 우리 시장에 좀 얼마나 좀 제대로 알려지느냐. 그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나오느냐. 이게 남아있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주로는 오늘 한미반도체가 오늘 좀 돋보이고요. 동진 세미캠, 네. TSE 정도가 움직이는군요. ISC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편이고요. 김얍님, 리튬염 가격 상승, 엔캠에는 안 좋은 소식, 일까요? 뭐, 단기적 흐름은, 그렇게, 좀 추세적 흐름이 보일 때, 그렇게 판단하기 나을 것 같고, 하루짜리는, 막 그렇게까지 보실 건 아닙니다. 근데 공부는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얍님. 그래서 리튬염 가격이 상승하면, 네, 엔캠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 리튬염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 그 전에 액 가격도 같이 하락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드렸지만 요거는 리튬염은 좀 스파시고 전에 액은 배터리 업체와 좀 중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뭐 6개월 아니면 1년 이런 식으로 계약하니까 그 갭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올라가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내공이 느껴집니다. 네, 대현님 현재 외국인이 에코프로 60억대 매수 중 그렇게 본다면요. 자, 감사한 말씀인데 지금 소부장들이 다시 플러스가 늘고 있습니다. 소부장들이 아마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관성이란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장 종료까지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현님께서 에코프로를 지금 외국인은 사고 있다. 그런데 왜 약합니까?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에코프로의 개인 투자자 주주 숫자가 굉장히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물리신 개인 투자자 우리들이 아무래도 비싼 주식이니까 신용 이런 걸 많이 하시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 가격대면 상당히 후달리는 가격이죠. 뭐냐? 담보부족. 2차전지 전반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담보부족 스트레스를 받을 가격이죠. 그렇게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이 사는데도 빠진다 그러면 아마 개인들이 담보부족 스트레스 받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쾅 하면서 한번 확 들어버려야 돼요. 이 추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대현님 에코프로 기관이 40억대 매도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개장 초반 흐름은 지난주에 관성이 남아있다. 즉 소부장들은 좀 플러스권이고 그에 따라서 2차 전지는 마이너스권이다. 근데 이게 오후장까지 쭉 이렇게 전개되리라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 이러다가 1시간 후에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조언 드리는 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음, 지금 대부분이 2차전지에 많이 물리 계시거든요. 또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으시면서 2차전지를 엄청 주창하시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2차전지에 지금 물려 계신데 저는 그런 조언드립니다. 공부를 내가 가진 종목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기업 내용을 잘 알고 이렇게 매수하신 종목이라면 그럴 때는요. 종목 물렸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작년에도 IMF급으로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때 그때는 뭐 너나 없이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 안 좋아도 빠지고 뭐 IMF보다 더하게 빠져서 그럴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내 주식이 충분히 내가 공부를 하고 상대적으로 좀 알차다고 느끼신 종목, 그렇게 판단한 종목은 왜냐? 만약에 내가 지금 알차다고 분석한 종목을 팔고 그거보다 더 알찬 종목 사기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막 차트 보고 막 산 주식들이야 뭐 팔아치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알맹이 있다고 한 주식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상책입니다. 그때 팔고 뭐 새로운 종목 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에코프로 지금 물려 있어요. 이거 막 옆에서 막 2차 전지 막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사람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테슬라 같은 거 100달러 갈 때 테슬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 나오잖아요. 주식 시장이나 그런 거거든요. 빠질 때는 안 좋은 얘기 막 합니다.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만 막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팔고 그래 소부장 좋아 보인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샀다 했는데 여기서 한미반도체 이래가 올 오후에 쭉 빠져 예를 들면 빠져가 여기서 한 5% 물려버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팔렸는데 에코프로가 만약에 올 오후에 한 5% 올라버린다 그러면요 완전 슬럼프에 빠집니다. 완전 엇박자가 나고 손실도 크고 완전 그 슬럼프는요 몇 달 갑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히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드신다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경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설명 안 드렸지만 이렇게 지난번에 이날 방송한 말씀은 첫 연봉 떨어질 때는 네, 팔아주는 게 항상 대체적인 결과가 좋더라. 근데 사실 첫날 대부분이 못 파십니다. 왜냐? 투자자들이 꼭지를 본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도 첫 음봉 떨어지는 날도 지나고 보면 아이고 이때가 좋았다 싶지만 그건 당일날 보면 그 전날의 꼭지에 비하면 상당히 낙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팝니다. 대체 그때는 아니면 절반이라도 앞으로는 이런 날이 오면 뭐 다 팔든지 아니면 절반이라도 꼭 한번 팔아보시는 그런 걸 꼭 조언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새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가 났네요. 무슨 변화가 있나요? 네, 2차 전지가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군요. 자, 이거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특급 참모. 자, 요런 얘기. 지난주에 중국의 소재 가격이 아주 야무지게 상승했다. 그래서 요게 주시장의 2차 전지에게 상당히 당연히 호재 요인이죠. 이 말은 그동안 이 빠질 때는요.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테슬라도 주가가 떨어져서 뭐 작년 12월 이럴 때 막 올 1월에 100달러 무너진다. 한번 다시 테슬라 주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주식시장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눈으로 투자하지 말고 머리로 투자하자고 강조드리는 게 테슬라도 여러분 이때 기억나시죠? 연말에 막 중국의 테슬라 재고가 늘어나고 막 가동 중단위를 하루 더 늘리고 이래가지고 마치 테슬라가 이 길로 끝장이 날 것처럼 그래서 100달러도 무너진다 뭐 온갖 얘기 다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가 바닥이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린 게 뭡니까? 네, 주식은요 남 따라하면 망한다. 그래서 제가 남다른 길을 가야 된다. 네, 주식은 남 좋다 할 때 사면 상투고요. 남이 다 막 엉망이다 할 때 팔면 바닥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기간에 1월에
네, 공매도 세력이 10조를 날렸습니다. 이 기간에 10조를 날렸다는 거는 이때 공매도 세력이 엄청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세력도 똑같아요. 막 주가 올라갈 때는 못 때리죠. 막 좋은 얘기만 들리니까. 근데 막 이때 되면 또 팝니다. 네, 10조를 날려서 테슬라 한 종목에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 여러분의 특급 참모가 또 주말에 전반적으로 열심히 살펴서 반도체도 한번 분위기 살펴보고 그러면서 요거를 미리 살펴드렸는데 지금 2차전지 소재 가격이 지난주 이렇게 급등했다. 이런 건 아직은 시장에 크게 알려지질 않았을 거예요. 점점 알려질 겁니다. 이게 호재인데 과연 그 약발이 먹히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다 했는데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네, 그냥 신념대로 초지일관 가시는 게 대체로 결과가 좋더라. 대신에 그 전제는 내가 그 종목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부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냥 뭐 옆에 누가 추천해서 샀다든지 뭐 차트 보고 샀다든지 이런 거는 뭐 신념대로 할 근거가 아니지만 네, 공부를 했다면 자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에코프로도 보합까지 회복을 했네요. 네, 셀메이커들 자 코스피 종목 위주로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폐배터리 재활용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 관련주들 나노신소재 제이오 네, 음극재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분리막 관련주들 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까요? 9시 24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순매수가 늘었고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순매도가 좀 줄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0.6% 상승 중인데요. 외국인들이 13분 전에 비해서 순매수가 328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랐고, 자, 삼성전자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는데 상승 종목 수는 어떤가요? 상승 종목 수는 네, 많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을 볼까요?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이 아까보다 13분 전에 비해 순매도가 39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당 초반에 야무지게 팔았는데 주춤하니까 오, 지수가 세게 반등하네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아직도 살아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게 좀 돋보이네요. 한마디로 코스닥 시장도 많이 묻다, 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리적 요인입니다. 코스닥에 지금 추가적으로 담보 부정 매물이 더 발생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는 좀 횡보 국면이라서 심리만 회복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근거가 지난주에 2차전지 소재 급등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젠데 과연 그 약발이 반영될 것인가 자, 그걸 오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9시 12분을 저점으로 해서 586을 저점으로 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애매하네요. 과연 외국인들이 오늘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러다가 또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늘리면 불타기 밀릴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순매도를 더 줄일지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는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도 좀 강하고요. 에코프로 상승폭이 확대되는군요. 자, 이렇게 상승폭이 확대된다 하면 그 논리적 근거는 제가 분석했던 대로 이렇게 중국에서의 네, 대표적인 게 리튬 가격이 돌았으면 다 돌았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시장에 점점 알려지는지, 그래서 이게 추세적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동안에 이 리튬 가격 급락만큼이나 떨어졌던 2차전지 주식 가격들이 반등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플러스 돌았었군요. 자, 2차전지 분위기 소부장부터 한번 볼까요? 소부장들은 2차전지가 뜨니까 소부장들은 좀 기가 죽네요. 그래서 소부장은 제가 주말에도 쭉 분석한 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참모, 특급 참모를 우리 CEO님들은 잘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조언 드리는 게 참모가 이렇게 항상 나를 세우고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에 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더라도 네, 주식 투자란 걸 하다 보면 손실이 반드시 평가손이 발생하는 때가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그걸 얼마나 이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잘 극복하느냐. 그게 제일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건데요. 자, 2차전, 반도체는 제가 소부장 분석했듯이, 쟤도 그렇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CFO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의 가동률, 재고, 가격들로 볼 때, 언제 이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설지는 불투명하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상승은 좀 뜬금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IT도 분조권이네요. IT도 보면 일본의 이미덴 신코 이런 PC, 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영향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IT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월 제가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뭐 디램이나 뭐 이미지 센스나 이런 지표들을 보니까요. 여전히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지금도 상황도 여전히 언제가 바닥일지 예측은 참 힘들다. 네. 게임주들 좀 플러스가 느네요. 크래프톤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좋았고 이달부터 배틀그라운드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국경 분쟁 때문에.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했다가 이달부터 재개했다. 그래서 크래프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대사를 우리가 학교 역사 시간에 현대사를 다들 제껴버리잖아요. 근데 보면 중국이 인도랑도 최근에도 국경에서 서로 군인들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지만 베트남하고도 1978년에 전면전을 했잖아요. 78년이면 뭐 우리는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이 어릴 때 아닙니까? 네. 이때도 20만 명이 그 베트남을 침공을 해가지고 3주 동안 공격을 했다가 잘 안 돼서 2만 5천 명이 전사를 했다 그러는데 안 돼서 지금의 푸틴 하듯이 군사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다시 철군을 했었는데요. 불과 78년이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1960년대에는 또 소련하고도 또 한판 붙었죠. 국경 분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웃 나라끼리 사이좋은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중국은 참 중별해. 우리 한반도도 5천 년 동안 괴롭혔지 않습니까? 참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인도가 중국과 안 좋아서 배틀그라운드가 괜히 불똥이 튀어가지고 했는데 다시 재개한다는데 그게 주가에 어떻게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2분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RBW 이 마마무 있는 회사인데요. RBW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가 요즘 주가가 이렇다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급등들이 나타나니까요. 네, RBW가 강세를 보이네요.
하이브나 SM, JYP, YG 이런 거 오른 거에 비해서 네, 못 올랐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루트로닉 1분기 실적 쏘쏘입니다. 루트로닉은 쏘쏘. 저도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루트로닉 견고하죠. 루트로닉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조선주들이 급등하는군요. 그래서 조선의 지금 선가는 견고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후판 가격 협상을 했는데 소폭 인상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주가 막 지속적으로 급등할 건 아닌데, 네, 조선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네요. 네, 정석지기님. 네, 삼성중공업이 매너고를 5년 만에 흑자잖아. 삼성중공 자본금이, 네, 어떻죠? 네, 8,800억이죠. 액면가 1,000원. 그러면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하면 4.4조 4천억쯤 되네요. 엉덩이가 엄청 무겁죠. 네, 이런 거는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건강에 좋으십니다. 조선주 강세고요. 방산주. 네, 오늘 조선주가 확 두드러뜨는군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고개를 드는군요. 결국 이 말은 제가 분석해 드린 대로 지난주에 중국에서의 소재 가격 급등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식으로 주가 올라가면 상당히 좋죠. 알맹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외국인은 다시 좀 순매도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